여러분의 20대 사랑은 어떠셨나요? 보난의 사랑 이야기 5화를 시작합니다. 사화 질거리. 1995년 봄, 보난은 25살이 되었습니다. 동기 정희는 여성사업부 최연소 과장으로 승진했고, 보난을 짝사랑하던 정희의 고백, 비디오방에서의 첫 키스, 그리고 들을 수 있었던 보난의 첫사랑 수경의 진실. 보난은 수경을 정리하고 정희와 새로운 사랑을 시작합니다. 월요일 오전, 보난과 정희는 본사 로비에서 우연히 마주쳤다. 아니, 우연은 아니었다. 요즘 둘은 월요일 출근 시간을 맞춰 만나곤 했다. 오빠, 어제 잘 들어갔어? 짧은 대화였지만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은 남달랐다. 하지만 주변 직원들의 시선을 의식해 거리를 유지했다. 정희가 사무실에 들어서자 동료들이 수군거렸다. 정희와 보난이 요즘 자주 보인다는 소문이 이미 퍼져 있었다. 과장님, 강북사업부 국회장이랑 사귀는 거 맞아요? 정희는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다. 응, 우리 동기야. 요즘 자주 만나. 명확한 긍정도 부정도 아닌 애매한 답변이었다. 하지만 여성 동료들은 이미 알아챘다는 표정이었다. 저녁 의정부 지사 숙소에서 이경재가 보난에게 물었다. 계장님, 정희 과장님이랑 사귀는 거 맞죠? 보난은 당황하며 얼버무렸다. 아니, 그냥 동기끼리 자주 만나는 거지. 하지만 이경재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계장님 다 알아요. 좋은 일인데 왜 숨겨요? 토요일 저녁 회사 근처 카페. 오빠, 우리 그냥 당당하게 공개하자. 숨길 이유가 뭐 있어? 하지만 보난은 조심스러웠다. 정희야, 너는 과장이고 회사에서 우리 관계가 알려지면 일하기 불편할 수도 있어. 정희는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우리 뭐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숨겨야 해? 동기끼리 사귀는 거 문제될 게 뭐가 있어? 문제될 건 없다. 하지만 보난은 왠지 숨기고 싶다는 눈치다. 결국 둘은 타협했다. 완전히 공개하지도 완전히 숨기지도 않기로. 가까운 동료들에게는 자연스럽게 알리되 굳이 떠들고 다니지는 않기로 했다. 하지만 이미 회사 전체에는 소문이 퍼지고 있었다. 나는 정희의 당당함이 부러우면서도 부담스러웠다. 다시 사랑하는 것도 어려운데 그걸 세상에 공개하는 것은 더욱 두려웠다. 하지만 정희는 달랐다. 그녀에게 사랑은 숨길 것이 아니라 자랑할 것이었다. 첫 여행, 강원도 속초에서의 하룻밤. 보난팀은 강릉지사로, 정희팀은 춘천지사로 배정받았다. 토요일 오후 철수 시간, 보난은 팀원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먼저 출발했다. 계장님 데이트 가시는 거죠? 이경재가 웃으며 물었다. 보난은 쑥스럽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속초 해변에서 만난 두 사람. 정희는 평소와 달리 편안한 청바지와 티셔츠 차림이었다. 보난도 정장 대신 캐주얼한 옷을 입고 있었다. 둘은 해변을 걸으며 손을 잡았다. 회사에서는 할 수 없는 자유로움이었다. 바닷바람이 시원하게 불어왔고 저녁 노을이 바다를 붉게 물들이고 있었다. 저녁을 먹고 둘은 해변 근처 작은 모텔로 향했다. 여행지에서 함께 밤을 보내는 것은 처음이었다. 보난은 긴장했지만 정희는 의외로 담담했다. 하지만 보난은 떨리고 있었다. 정희가 웃으며 보난의 손을 잡았다. 그날 밤 둘은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됐다. 일요일 아침 일찍 둘은 설악산으로 향했다.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가며 보난은 정희에게 말했다. 이렇게 여행 온 거 정말 오랜만이야. 케이블카 안에서 둘은 설악산의 푸른 산세를 바라보며 조용히 손을 맞잡았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회사 일을 잊고 온전히 서로에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 하지만 행복한 시간은 짧았다. 일요일 오후 둘은 각자 서울로 돌아가야 했다. 월요일 아침 출근을 위해서였다. 속초 터미널에서 헤어지기 전 정희가 보난을 꼭 안았다. 오빠, 다음에 또 여행 오자. 그래, 꼭. 보난은 버스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1박 2일의 짧은 여행이었지만 정희와 함께한 시간은 소중했다. 회사 밖에서 만난 그녀는 더욱 사랑스러웠다. 정희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나처럼 아쉬워하고 있을까? 아니면 다음 여행을 기대하고 있을까? 속초에서의 하룻밤은 우리에게 너무나 달콤했다. 정희 부모님과의 첫 만남 저녁 식사. 정희가 부모님께 보난을 소개하겠다고 했을 때 보난은 긴장했다. 속초 여행 이후 두 사람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고 정희는 자연스럽게 부모님께 보난 이야기를 꺼냈다고 했다. 오빠, 우리 아버지 좀 까다로우실 수 있어. 근데 괜찮아. 내가 다 설명했으니까. 하지만 보난의 불안은 쉽게 가시지 않았다. 정희 아버지는 50대 후반의 공무원이었다. 단정한 외모에 과묵한 성격이었다. 어머니는 전업주부로 따뜻했지만 딸의 남자친구를 보는 눈빛은 예리했다. 앉으세요. 정희한테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보나는 공손하게 인사하며 자리에 앉았다. 손에 든 과일 선물을 내밀었지만 분위기는 여전히 긴장되어 있었다. 식사가 시작되자 정희 아버지가 조심스럽게 질문을 시작했다. 직업이 학습지 영업이라고 들었는데 언제까지 그 일 할 생각이세요? 보나는 예상했던 질문이었지만 명확한 답을 하기 어려웠다. 지금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실적도 괜찮은 편이고요. 정희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만족스러운 표정은 아니었다. 실적이 좋다는 건 알겠는데 그게 평생 할 수 있는 일인가요? 젊을 때는 괜찮지만 나이 들면 어떻게 하려고요? 정희가 끼어들었다. 아빠, 보난 오빠 정말 열심히 해요. 회사에서도 인정받고 선임 과계장이고요. 하지만 아버지는 여전히 걱정스러운 표정이었다. 과계장이라는 게 본사 과장인가요? 아니면 영업 과장인가요? 영업 과계장입니다. 그럼 여전히 현장을 돌아다니는 거네요. 보나는 할 말을 잃었다. 정희 어머니가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들려 했다. 그래도 젊은데 열심히 하는 게 좋잖아요. 요즘 젊은 사람들 놀기 바쁜데. 식사를 마치고 보나는 정희 부모님께 인사하고 나왔다. 정희가 현관까지 배웅 나왔다. 오빠 미안해. 우리 아버지가 좀 보수적이셔서. 아니야, 당연한 걱정이지. 나도 이해해. 하지만 보난의 표정은 무거웠다. 정희도 그걸 느꼈다. 오빠, 너무 신경 쓰지 마. 아버지도 시간 지나면 괜찮아지실 거야. 혼자 지하철을 타고 집으로 돌아가는 보난. 한강을 바라보며 정희 아버지의 질문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언제까지 그 일 할 건가요? 평생 할 수 있는 일인가요? 보난 스스로도 답을 모르는 질문들이었다. 25살의 나이에 과계장까지 올랐지만 이 일을 30대, 40대까지 할 수 있을지 확신이 없었다. 나는 그날 밤 처음으로 진지하게 생각했다. 정희와의 미래를. 정희 부모님은 당연히 딸의 미래를 걱정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나는 정희에게 어떤 미래를 약속할 수 있을까? 돈은 어느 정도 모았다. 하지만 안정적인 직업은 아니었다. 언제까지 이 일을 할 수 있을지, 결혼 후에는 어떻게 살아갈지, 아이가 생기면 어떻게 할지, 모든 것이 불확실했다. 정희는 나를 믿어주지만 그녀의 부모님은 달랐다. 그리고 어쩌면 그들의 걱정이 옳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보난의 승진, 그리고 과장 발령, 95년 7월 어느 월요일 전체 회의가 끝나고 인사 발령이 공지됐다. 부장의 목소리가 대강당에 울려 퍼졌다. 강북사업부 6팀 구본환 계장, 과장으로 승진 발령합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다. 보나는 단상으로 올라가 승진 증서를 받았다. 입사 1년 5개월 만에 과장 승진이었다. 교물리지사 60억 원 최우수 실적, 동수원 지사 사수 공로 등이 인정받은 것이었다. 객석에 앉아있던 정희가 누구보다 크게 박수를 쳤다. 보난과 눈이 마주쳤고 정희는 환한 미소를 보냈다. 회의가 끝나고 복도에서 만난 두 사람. 정희가 축하 인사를 건넸다. 오빠 축하해. 이제 우리 같은 직급이네. 응, 고마워. 동기 출신 과장 커플. 회사에서는 흔치 않은 케이스였다. 주변 동료들이 둘을 쳐다보며 수군거렸지만 이제 두 사람은 신경 쓰지 않았다. 저녁에는 강북사업부 6팀 전체가 모여 보난의 승진을 축하했다.
이경재가 소주잔을 들며 건배사를 했다. 본안 과장님 축하드립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하지만 본안의 표정은 그리 밝지 않았다. 과장이 됐지만 여전히 현장 영업을 해야 했다. 직급만 올라갔을 뿐 하는 일은 똑같았다. 매주 다른 지사를 돌아다니며 아파트 계단을 오르내리고 거절당하고 계약을 따내야 했다. 물론 6팀은 큰 조직이라 두 과장이 함께 전체 인원을 관리해야 하는 업무까지 추가되었다. 과장님 축하는 하는데 왜 표정이 안 좋으세요? 이경재가 물었다. 본안은 쓴웃음을 지었다. 아니야, 기분은 좋아. 그냥 생각이 많아서. 밤 11시 숙소로 돌아온 본안은 정희에게 전화를 걸었다. 정희는 이미 송파집에 도착해 있었다. 오빠, 오늘 정말 축하해. 고마워, 정희야. 잠시 침묵이 흘렀다. 정희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오빠, 기분 좋지? 승진했는데. 응. 좋긴 한데 솔직히 복잡해. 왜? 본안은 솔직하게 털어놨다. 과장이 됐지만 여전히 현장을 돌아야 한다는 것, 언제까지 이 일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는 것, 정희 부모님 만나고 나서 계속 생각이 많다는 것. 정희는 조용히 듣다가 말했다. 오빠, 그럼 본사로 오면 되잖아. 오빠 실적이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 나는 대학도 중퇴인데. 본사는 어려울 거야. 그래도 한번 알아보자. 나도 곧 교육팀으로 발령 날 것 같거든. 정희의 목소리에는 희망이 담겨 있었다. 하지만 본안은 확신이 없었다. 토요일 저녁 본안과 정희는 한강에서 만나 산책을 했다. 정희가 본안의 팔짱을 끼며 말했다. 오빠, 우리 이제 둘 다 과장이잖아. 1, 2년만 더 열심히 하면 본사도 갈 수 있고, 그럼 결혼도 할 수 있고. 정희는 미래를 그리고 있었다. 하지만 본안의 표정은 여전히 무거웠다. 정희야, 솔직히 말하면 나 일 언제까지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 정희의 발걸음이 멈췄다. 무슨 소리야? 체력적으로도 한계를 느끼고 매주 다른 지사 돌아다니는 것도 지치고 무엇보다 이게 평생 할 수 있는 일인가 싶어. 정희는 본안을 바라봤다. 그녀의 눈빛에는 걱정과 실망이 섞여 있었다. 오빠, 그럼 어떻게 할 건데? 본안은 대답하지 못했다. 자신도 답을 모르기 때문이었다. 본안은 과장이 됐지만 행복하지 않았다. 승진은 했지만 미래는 여전히 불투명했다. 정희는 나와 함께 미래를 그리고 있었지만 그 그림을 선명하게 볼 수 없었다. 정희 부모님의 질문, 언제까지 그 일 할 건가요? 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그리고 이제는 정희도 같은 질문을 하기 시작했다. 25살에 과장이 된 것은 분명 성공이었다. 하지만 그 성공이 행복을 보장하지는 않았다. 오히려 더 많은 책임과 고민만 안겨주었다. 정희와의 미래, 이 일의 미래, 나의 미래, 모든 것이 불확실했다. 갈등의 씨앗, 서로 다른 미래. 월요일 오전 전체 회의 후 정희에게 특별한 소식이 전해졌다. 여성사업부 부장이 정희를 따로 불렀다. 정희 과장, 본사 교육팀으로 발령 검토 중이에요. 현장 경험도 있고 발표 능력도 뛰어나니까 교육팀에서 신입사원 교육을 맡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정희는 기쁜 마음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내근직 전환. 더 이상 매주 지사를 돌아다니지 않아도 되고 규칙적인 출퇴근이 가능해진다는 의미였다. 정희는 본안을 만나 이 소식을 전했다. 하지만 본안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다. 그래? 좋겠다. 축하해. 말은 축하지만 표정에는 복잡한 감정이 섞여 있었다. 정희는 그걸 눈치챘다. 오빠, 기분 안 좋아? 아니야. 네가 좋은 자리로 가는 건데 당연히 좋지. 하지만 본안의 목소리에는 힘이 없었다. 정희는 내근직으로 가고 자신은 여전히 현장을 돌아다녀야 한다는 현실이 무겁게 다가왔다. 토요일 저녁 둘은 카페에서 만나 진지한 대화를 나눴다. 정희가 먼저 말을 꺼냈다. 오빠,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 나는 본사 가도 우리 관계는 똑같을 거야. 본안은 커피잔을 돌리며 조용히 대답했다. 그게 문제가 아니야. 너는 본사로 가서 안정적으로 일하는데 나는 여전히 매주 다른 지사를 돌아다녀야 하잖아. 정희는 본안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그럼 오빠도 본사로 오면 되잖아. 오빠 실적이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 하지만 보나는 고개를 저었다. 나는 대학도 중퇴인데. 본사는 어려울 거야. 본사 직원들 대부분 4년제 대졸이잖아. 정희는 답답한 표정을 지었다. 그래도 한번 알아보자. 과장까지 올랐는데 학력이 뭐가 중요해? 학력은 중요해. 특히 본사에서는 더. 보난의 목소리에는 자괴감이 묻어 있었다. 정희는 그런 보난을 이해할 수 없었다. 대화는 점점 어긋나기 시작했다. 정희는 보난이 노력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졌고, 보난은 정희가 자신의 현실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느꼈다. 오빠 솔직히 말하면 오빠가 너무 소극적인 것 같아.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안 되는 거야. 소극적인 게 아니야. 현실적으로 생각하는 거지. 현실적? 그럼 오빠는 계속 현장만 돌 거야? 30대, 40대 되어서도? 정희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보난도 짜증이 났다. 나도 모르겠어. 어떻게 해야 할지. 순간 정적이 흘렀다. 둘 다 당황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봤다. 사귄 지 3개월 만에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인 것이었다. 그날 둘은 어색하게 헤어졌다. 평소처럼 택시를 함께 타지도 않았다. 보나는 지하철을 타고 집으로 향했다. 지하철 안에서 보나는 생각했다. 정희는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데 자신은 제자리 걸음인 것 같았다. 과장까지 올랐지만 여전히 현장을 돌아다니는 삶. 체력적으로도 한계를 느끼고 있었다. 정희는 택시 안에서 답답함을 느꼈다. 보난이 왜 자신감이 없는지, 왜 도전하지 않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함께 미래를 그리고 싶은데 보난은 자꾸 벽을 만들고 있는 것 같았다. 그 후 며칠간 둘은 연락을 거의 하지 않았다. 평소 같으면 매일 삐삐를 주고받았는데 이번 주는 달랐다. 보난도 먼저 연락하지 않았고 정희도 마찬가지였다. 월요일 본사에서 스쳐 지나갈 때도 어색하게 눈인사만 나눴다. 주변 동료들이 둘의 관계가 이상하다는 것을 눈치챘다. 처음으로 깨달았다. 사랑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정희와 나는 서로 사랑하지만 바라보는 미래가 달랐다. 정희는 본사 교육팀으로 가서 안정적인 커리어를 쌓고 싶어 했다. 그리고 나도 그렇게 되기를 바랐다. 하지만 나는 그럴 자신이 없었다. 고려대 중퇴라는 꼬리표, 현장 영업만 해온 경력,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감 부족. 정희는 나를 믿어주지만 나는 나 자신을 믿지 못했다. 그 차이가 우리 사이에 미묘한 균열을 만들고 있었다. 처음으로 이별이라는 단어가 머릿속을 스쳤다. 아직 사랑하지만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면 이 사랑을 계속할 수 있을까? 정희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나처럼 불안해하고 있을까? 아니면 이미 답을 내렸을까? 8월의 끝자락, 우리의 사랑에도 가을이 찾아오고 있었다. 다음 6화는 보난 이야기의 마지막 편이 이어집니다. 보난은 사랑을 지켜낼 것인가? 보난의 영업직은 계속될 것인가? 아직 20대인 보난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